예,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셨죠? 시험은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예, 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칸이시던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22칸입니다. 22칸이고 답안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칸이 비어 있죠. 이렇게 한 칸이 비어 있는데 답안을 쓰실 때 원래 이제 목차라고 하죠. 목차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님들 논문에 쓰는 표준적인 목차 표기 순서입니다. 표기 순서가 뭐냐면 책하고 똑같아요. 이게 1번 1점 양가로 반가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쓰시고 싶으면 뭐 가 아니면 뭐 동그라미 1 요 순서로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걸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럼 질문이 하나다. 1번. 자, 답안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느냐? 요 목차들 있죠. 요 목차들은 여기다가 쓰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잘 보입니다. 아시겠죠? 오마자 1번. 지금은 저희가 문제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히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테마가 설문이 1 있고 설문이 2가 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권리보호 필요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고 적격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권리보호 필요성 여부 이렇게 쓰시고 1번 문제점 이렇게 쓰시라고요. 뭐가 잘 보이게요? 목차가 잘 보이게. 문제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반가로부터는 여기 안에 들여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쓰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들여 쓰셔도 돼요. 가능하면 여기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더 잘 보입니다. 일단 답안지 자체가 친절해야 돼요. 불편하면 안 됩니다. 친절한 답안지가 좋다. 그 다음에 이 테마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맞자 1번, 2번 뭐 원고 적격 1번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띄우는 거 아래 위 띄우는 거예요. 아래 위 띄우는 거 아래 위 띄우는 거는 1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답안지를 보시면 해설지를 보세요. 오늘 해설지 안 나눠드렸나요? 이런 예. 문제만 나눠드리고 해설지 예, 해설지는 제가 인쇄해서 그럼 지금 해설을 못 하는데요. 그럼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나눠드리고 그 다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뭐, 그 다음에 2번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만 이렇게 띄우시는 것이 좋아요. 아래 위를 띄우는 거 아시겠죠? 아래 위를. 아래 위를 띄우는 거는 1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1점 하나 쓰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 쓰고 한 칸 띄우고 이거 하나 쓰고 한 칸 띄우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나는 좀 여유롭게 쓰고 싶다. 그러면 양가로 1번까지 쓰고 한 칸 띄우고 그 정도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 쓰시고 이제 내용을 씁니다. 문제점 해서 내용을 쓰겠죠. 내용을 쓰실 때 가로부터 꼭 세보세요. 한 줄에 25자에서 30자 사이 들어가면 돼요. 25자에서 30자. 본인이 글씨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30자 넘게 들어간다. 34자, 35자까지 들어간다. 그럼 글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시겠죠? 글씨가 너무 작은 거고 24자 내지 25자 아래다. 그럼 글씨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여유롭게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예 주세요. 이쪽으로.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실 때 일단 보통 일반적인 자기 글씨체로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균 25자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시작이시기 때문에 제가 25자라고 합니다. 제가 2기 가면 28자에서 30자까지 쓰시라 그래요. 아예 30자가 넘어가면 답안지가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예, 사실 답답하게 쓰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글자 수 말씀드렸고, 문제점, 선생님 문제점, 거기 오늘 해설 보시면 문제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문제 상황, 이게 문제점인데, 문제점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써야 됩니까? 자, 일단 답안지 분량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답안지 분량. 지금 전체 원래 시험은 100점이고 100분입니다. 100점에 100분이고 답안지는 일반적으로 15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요. 15페이지. 아시겠죠? 15페이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요 13을 기준으로 합니다. 13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점점 이걸 늘리겠죠. 12 내지 13이라고 해봅시다. 12 정도라고 한다면 10점에 1.2페이지예요. 10점에 1.2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0점에 1.2페이지. 아니시면 그냥 10점에 1페이지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30점이면 몇 페이지죠? 3페이지. 원래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계속 연습해 오셨던 분들은 1.5페이지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시작이니까 10점에 한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30점이니까 3페이지 쓰면 되는데 30점 만에 3페이지 못 쓰셨을 거예요. 30점 만에 3페이지 못 씁니다. 지금 현재는. 잘 쓰시면 1.5페이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사이에서 30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리 외워도 그만큼 스피드가 잘 안 납니다. 예. 그럼 선생님 책 보고 쓰면 안 됩니까? 책 보고 쓰면 더 느려요. 책 보고 쓰면 빠를 것 같죠? 암기가 훨씬 빠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되면 될수록,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분량을 오늘 시험 보는 분량에, 선생님 저는 오늘 시험 보는 분량을 1.5페이지밖에 못 썼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1.5페이지 30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권리보호 필요성이 나왔을 때는 1.8페이지 정도를 쓰실 수 있어요. 30점을. 다음에 동일한 문제가 나오면 2페이지 쓴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동일한 시간 내에 쓰는 분량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신 분들은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사이에 쓰시면 거의 시간이 끝날 거예요. 한 페이지 이상만 쓰셔도 첫 시험이니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써보세요. 시간 있으실 때 동일한 걸 한 번 더 써보시면 금방 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한 번 쓴 거는 굉장히 오래 가요. 몇 달 지나도, 본인이 외워서 쓴 건 몇 달 지나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눈으로 공부한 건 오래 못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 보시면 로마자 1번이라고 돼 있죠. 로마자 1번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 하나. 그럼 문제점 분량은 어느 정도 쓰는가? 문제점 분량. 요거요. 요거 분량. 요 분량은 어느 정도 쓰느냐 하면 10점에 2.5줄. 2줄에서 3줄 사이예요. 10점은 2줄에서 3줄. 그러면 30점은 6줄 내지 7줄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6줄 내지 7줄. 10점에 2줄 보시면 돼요. 10점에 2줄. 만약에 20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문제 상황은 4줄 쓰면 돼요. 30점짜리가 나왔다. 6줄. 아시겠죠? 2줄 정도 쓰시면 돼요. 그거보다 약간 더 길게 써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평균, 그거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는 거 나왔으니까 문제 상황을 그냥 실컷 많이 쓰겠다. 많이 쓰면 안 돼요. 많이 쓰면 어디서 펑크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상황만큼 뭐도 중요하다. 마지막 설문도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 설문은 어떻게 씁니까? 마지막 설문은 달라요. 결론만 쓰는 설문이 있는 반면에 포섭을 각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설문은 표준적인 것이 없다. 아시겠죠? 요거 표준적은 10점에 2줄이에요. 10점에 2줄. 그럼 20점이면 4줄.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그 평균 안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문제 상황에 있고 2번이
권리 보호 필요성이 부정되는 요 사이에 한 칸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처분의 효력이 여기서 또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문제점 이런 것들도 1번, 2번, 3번,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이런 것들도 요 옆에 한 칸 있는 거 있죠. 여기다가 써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답안지가 잘 보입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본문하고 목차가 잘 안 보여요. 뭉개지면 안 돼요. 친절한 답안지가 돼야 됩니다. 친절한 답안지. 아시겠죠? 친절한 답안지가 된다고 널렁널렁하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럼 부실한 답안지하고 친절한 답안지는 구별해야 되죠. 부실한 답안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많은 내용을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2기, 3기 되는 분들은 이거 30분 안에 다 쓰고도 남아요. 아시겠죠? 다 쓰고 남습니다. 지금 1시간 시험 보거든요. 50분에서 1시간. 그럼 우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 6페이지 내지 7페이지에서 끝나야 됩니다. 최고 많이 쓰시는 분은 9페이지 이렇게 써요. 9페이지, 10페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필속입니다. 선생님 필속이 저는 안 납니다. 너무 펜이 느려요. 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필속은 이게 아니라 이 속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속도가 아니고요. 이 속도라고요. 이 속도. 나오는 속도이지 이 속도가 아닙니다. 이 속도가. 저는 필속이 느려서 떨어졌어요. 이런 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제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만 쓰시면 돼요. 어느 정도만 쓰시면 시험장에 가셔서 시간이 무조건 남습니다. 무조건 남으니까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금요일 날 저한테 물어보세요. 답안 상담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 강의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까? 왜냐면 쓰시는 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끝까지 안 쓰셔도 돼요. 끝까지 안 쓰셔도 쓰실 부분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안 쓰셔도 돼요. 자, 문제가 깁니다. 그쵸? 문제가 길 때는 뭐부터 보시라? 마지막 줄부터 보시라 그랬죠? 이미 1개월이 경과한 후라면 해당 소송은 소위 이익이 있는가? 자, 소위 이익은 두 가지죠. 원고 적격 플러스 권리보호 필요성인데 1개월 자격 정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힌트. 권리보호 필요성 문제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권리보호 필요성 문제인지? 소의 이익이라고 했으니까요. 소의 이익인데 인류형이니까 원고 적격 빼니까 권리보호 필요성이죠. 그렇죠? 그럼 권리보호 필요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실의남이 있고, 실의남은 아시죠? 보다 실효죠? 실의남을 그냥 쓰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12조 2문을 쓰는 문제가 있어요. 12조 2문. 12조 2문 여기 포함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의남에. 그럼 실의남을 그냥 쓰는 게 있고 12조 2문은 언제 쓴다 그랬어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1개월 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잖아요. 그럼 12조 2문입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다?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느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느냐? 소멸됐다. 12조 2문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죠. 12조 2문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세 번째는 기타 사유. 그 밖의 사유. 셋 중에 뭐예요? 기간의 경과이죠. 기간의 경과. 1개월 지나서 소멸된 거 아닙니까? 기간의 경과는 법규, 명령, 형식, 행정규칙. 다시 말씀드리면 그 표잖아요. 그렇죠? 거기 마지막 줄에 1차 1개월. 이건 글로 되어 있지만 뭘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표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위치를 아시겠죠? 12조 2문의 기간의 경과 문제이고 기간의 경과 중에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문제이구나. 아시겠죠? 이제 자, 그렇게 하는 게 쟁점을 잡은 거예요. 쟁점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문제 상황에서 제가 쟁점을 써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쓴 거하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권리보호 필요성이 문제된다. 그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실관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격 정지 처분. 무슨 소송? 취소소송. 누구를 상대로? 이런 것도 좋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슨 소송에서
권리보호 필요성이 문제된다. 특히 몇 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조문 12조 2문. 12조 2문 쓰실 때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첫 줄 쓰고 땡땡땡 마지막 줄만 써도 돼요. 대신에 12조 2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돼요. 본문에 들어가건 마지막에 들어가건. 아시겠죠? 행정소송법은 땡땡땡이라고 규정한다. 마지막에 행정소송법 12조 2문, 제12조 2문 이렇게 쓰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만 들어가주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소위 이익이 이건 안 써도 돼요. 아니면 목차를 따로 잡아도 됩니다. 원고 적격 여부, 원고 적격은 인정이 된다. 무슨 이론이요? 직접 상대방 이론. 아시겠죠? 직접 상대방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권리보호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목차를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게 문제이지만 얘는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시리남 중에 뭐예요? 2.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게 2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첫 문제점 쓰시고 두 번째 목차가 뭐냐면 권리보호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예요. 자, 실, 이, 남. 아시겠죠? 외우셨죠? 그 다음 세 번째 목차.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권리보호 필요성. 자, 권리보호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그 중에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권리보호 필요성. 외우셨나요?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규정된 정지처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권리보호 필요성. 아시겠죠? 아니면 요게 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처분이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권리보호 필요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권리보호 필요성 일반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가 된다? 구체화되는 거죠. 권리보호 필요성 일반 원칙 12조 2문 기간의 경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목차. 외우셨죠? 이렇게. 핵심은 뭐다? 4번. 이거 핵심. 이게 핵심입니다. 4번. 자, 2번에서 들어가야 될 건 실이남. 그 다음에 3번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원래 권리보호 필요성이 없죠. 근데 12조 2문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2조 2문의 일반론. 제가 일반론은 줄여도 된다 그랬어요. 2페이지 왼쪽에 보세요. 소송의 성격, 취소소송설, 확인소송설, 확인소송설. 두 번째, 권리보호 필요성, 원고 적격설, 권리보호 필요성. 세 번째,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1문과 2문이 같다는 견해, 2문이 더 넓다는 견해. 더 넓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세 가지. 그다음 요거는 바쁘면 생략해도 돼요. 아시겠죠? 어느 게 더 중요하다? 3번보다 4번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이 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4번으로 그냥 가죠. 3번을 생략하고. 시간이 남는다니까요. 지금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시간이 남으면 시험장에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안 납니다. 안 외우면. 선생님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안 외우고 쓰면 저한테 카톡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보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건 뭡니까? 선생님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남들 다 쓴 선생님 안 쓰면 어떻습니까? 실익이 없는데 안 써도 돼요. 근데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다른 답안은 다 있는데 그 답안은 그게 없어요. 실제로 교수님 책에 보면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권리법,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서 이런 거는 한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왼쪽에 나와 있는 소송의 성격, 소송 직위 이런 것들은요 10페이지씩 있어요. 교수님 책에는. 교수님들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실익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교수님들 이 내용은 뭐냐면 교수님들 책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딱 중요한 것만 딱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쓰는 건 뭡니까? 난 읽어봤다는 거예요. 교수님 책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취소소송의 본질,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 있어. 그 학설 대립 지금 없어요. 그런데 써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럴싸한 답안이 돼요. 그럴싸한 답안이. 자, 그래서 왼쪽 제일 아래에 보시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권리보호 필요성이 부정되는데 12조 2문은 기간의 경우. 그러니까 요게 연결사예요. 연결사. 2로 연결이 된다. 12조 2문에서 요거다. 그래서 요거로 가는 거예요. 2페이지 오른쪽에 학설,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목차가 뭐예요? 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현실적 불이익을 기준으로. 아시겠죠? 요거. 그러니까 외우실 때 요거를 먼저 외우세요. 가능하시면. 요걸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판례. 간은 안 써도 됩니다. 나 혹시 기억나시나요? 환경영향평가. 시험 보시다가 다 외우셨지만 시험 보시다가 생각이 안 나요. 보고 쓰셔도 됩니다.
잠깐 참고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아, 왜 안 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 보고 환경영향평가 이거 쓰고 또 계속 쓰시다가 또 생각이 안 나면 또 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2기 돼도 다 못 외워요. 연기부터 들어가지고 2기까지 6개월 동안 공부하셔도 다 못 외웁니다. 이거 다. 왜냐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환경, 경기도 성관이 이 정도밖에 못 외워요. 그럼 또 보면 또 외우고 또 보면 또 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꾸 봐야 돼요. 환경영향평가 대행영업 정지처분. 자,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왼쪽 둘째 줄에 법규 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상관없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 검토해 보시면 법적 성질과 직접적 관련,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죠.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 침해 가능성. 자, 마지막 소결 설문입니다. 설문에서 꼭 들어가야 될 건 뭡니까?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권리보호 필요성이 있어요. 왜 있어요? 과중된 제재 처분을 안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중된 제재 처분을 왜 받아요? 질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줄에 1차 1개월, 2차 6개월, 3차 1년 정지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써줘야 됩니다. 설문에다가. 아시겠죠?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번째 위반하면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설문의 둘째 줄에 보죠. 시행규칙은 처분 기준에 따라서 별표에 따라서 제재 처분을 받을 위험은 현실적으로 이걸 꼭 써야 돼요. 이걸. 아시겠죠?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보셨고 또 한 번 더 써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배우셨으니까. 너무 힘드시면 대목차 있죠? 대목차만 옆에 노트에다가 써보시고 대목차 보고 써보는 겁니다. 답안지를. 아시겠죠? 대목차뿐만이 아니라 안에 내용도 좀 그럼 옆에 키워드만 이렇게 써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브노트 같은 걸 만드셔도 되는데 지금 서브노트를 만드실 필요 없어요. 서브노트 만들어가지고 책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다가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딱딱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핵심은 뭐다? 대목차하고 판례예요. 가장 잘 까먹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